자, 첫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12월 달에 나타날 이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두 카드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일 확률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두 카드 모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카드는 지금 사람들이 무슨 게임을 즐기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뭐 열심히 전투적으로 일하는 것 같이 보이는 카드가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 카드는, 다정한 연인이 지금 뭔가 달콤한 케이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12월 달에, 이성이 나타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한다거나, 같이 일을 한다거나, 무언가를 굉장히 치열하게 할 때 만난다는 느낌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어떤 분들은 이미 이 사람을 알고 계실 확률이 되게 높다고 좀 여겨지고, 또한 어떤 분들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떤 취미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서바이벌 게임을 하러 간다거나 어떤 스포츠를 즐긴다거나 아니면 소모임 같은데 뭐 이렇게 쿠킹 클래스를 간다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은 정말로 1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나타날 인연이 있냐는 질문에 명왕성과 물병자리 9하우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강렬한 인연이 정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점성학 주사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애관을 바꿔놓을 사람이라고 해요. 내 사고방식, 가치를 흔드는 사람처럼 크게 각인될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구하우스가 나왔기 때문에 해외, 외국 문화, 여행, 공부, 교육 관련해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연애 패턴을 깨고 새로운 스타일의 관계를 열어주는 변화의 조력자 같은 느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방금도 비슷한 얘기 드렸죠? 왜냐면은 물병자리랑 명왕성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그 상대방이 되게 개성이 강하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되게 개성 강하고 독특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취미를 즐겼을 때 아니면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우선은 점성학줄 사이로 말씀드리자면은 달, 쌍둥이, 7하우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대화가 너무 잘 맞고 말이 너무 재밌고 센스 있고 똑똑한 사람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7하우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관계지향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자연스럽게 파트너십을 만들고 싶어하는 성향일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요. 형식적인 연애보다는 가볍고 유연한 소통을 하는 타입일 가능성이 높아요. 표정, 말투, 메시지 반응이 빠를 거예요. 그리고 감정의 변화도 티가 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만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가 너무너무 잘 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좀 진짜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고,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사람이 엄청나게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두 분이 어떻게 만나느냐를 물어봤더니 지금 이런 카드가 나옵니다. 자, 지금 3 오브 펜타클 나오고 9 오브 소드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어떤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에 액자를 걸기 위해서 한 명은 못을 받고 있고 한 명은 그 그림을 들고 서 있어요. 자, 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는 실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바깥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 진짜 어떤 행위를 어떤 전문가적인 행위 아니면 어떤 취미 활동적인 행위를 하다가 이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 공간은 여러분들의 공간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공간일 확률이 좀 높고 아니면은 그 상대방이 조금 힘들 때 굉장히 뭔가 스트레스가 많고 좀 정신적으로 힘들 때 만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뭔가 사람들과 뭔가를 하다가 만나는 게 분명히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9패예요? 6패예요? 한번 물어봤거든요. 자, 이 사람 9패일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 9패인데요.
분명히 그 사람과 여러분들이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여유롭게 차 한 잔을 했던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정말 좋은 어떤 공간에 가서 뭐 카페 같은 데서 차를 마시면서 뭐 대화를 나눴던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긍정적인 느낌, 뭔가 이렇게 여유로운 느낌, 뭔가 되게 신뢰가 가는 느낌의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뉴페일 확률도 있는데 이게 제너럴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뉴페일 확률이 있는데 그 사람을 뭔가 되게 어두운 공간에서 만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밤에 만날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생소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 느낌이 있거든요. 처음 만났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외모가 너무 뛰어나다고 여러분들이 느낀다거나 아니면 역으로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뭔가 실루엣이 예쁘고 잘생겼다. 뭔가 외모가 되게 뛰어나다라고 느끼는 게 좀 카드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9패일 확률이 더 높고 6패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을 더 알려드릴게요. 우선 외모는요, 굉장히 예쁘고 키가 크고 잘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두 카드 다 외모에서 너무 밝은 카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 근육질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운동으로 본인의 어떤 몸을 근육질로 잘 유지하고 있는 느낌이 있고, 여자분이라고 해도 몸매가 굉장히 비율이 좋고요. 굉장히 날씬하시고요. 그러니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키가 크신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되게 스키니해요, 느낌이. 마른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 뭐 살집이 있다거나 뚱뚱하다거나 뭐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그런 느낌 전혀 들고 있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떠냐? 자, 이 사람의 성격은 좀 어둠이 있어요. 제가 왜 아까 이 사람 어떻게 만나냐 물어봤을 때 좀 이 사람이 힘들 때 만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자체가 좀 시니컬한 면이 있고 그렇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외모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느낌을 풍기는데 성격은 이렇게 좀 어둠의 카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할 수 있고요. 좀 약간 많이 시니컬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화를 낼 수도 있는 느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노 조절이 있다거나 아니면 성격이 좀 많이 급하다거나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람 이 갖고 있는 특징으로는 좀 반대되게 나왔잖아요. 뭐 대화가 되게 잘 맞고 말이 재밌고 센스 있고 관계 지향적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도 기본적인 어떤 성격 같은 경우는 좀 본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본래 성격이 약간은 좀 이런 부분이 있다. 생각보다 그렇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과 만나시면은 뭐 대화가 되게 잘 통하고 말이 재밌고 센스 있고 이런 사람은 맞거든요. 그러나 좀 성격이 불같은 면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 은근히 많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과 좀 싸울 수도 있겠다라고 좀 노파심이 듭니다. 하여튼 그러면은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어떠냐?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요, 지금 제가 약간 그 어두움을 말씀드렸는데 이 어둠이 처음부터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자, 다행인 거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은요, 우선은 좋은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되게 막 정말 제가 처음에 점성학 주사위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지향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멋진 모습, 똑똑한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하고요. 좀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멋지게 아니면은 수줍게 아니면은 다정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연애가 술술술 잘 풀려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심지어는 뭐 결혼까지도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급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지막 카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 이게 나중에 약간 본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숨겨왔던 그 약간 거친 어둡고 거친 그런 본성이
이 사람은 좀 나중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콩깍지가 벗겨지면은 자기 본성을 보여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콩깍지가 씌인 상태에서는 굉장히 다정하고,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얌전해 보일 수 있고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사람이 발라 보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약간 그 콩깍지가 벗겨지고 본성이 나타나면은 좀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몰랐던가, 이 사람이 이런 면모가 있었던가, 이 사람이 좀 생각보다 진짜 너무 다른 사람이다. 난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약간 조금 성격이 정말 버럭하는 게 있다거나.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좀 여러분들 놀래킬 수 있어요. 그 본성이 나중에 나오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서로를 처음 봤을 때 이미지를 어떻게 보는지 우선은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내 이상형 찾았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자마자 내가 진짜 꿈꾸던 어떤 이상형이 있거든? 완전 내 스타일이야. 소리가 절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 완전 여러분들 보자마자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굉장히 욕심냅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깊이 빠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처음 보자마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외모가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모에 너무 막 반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돌진해오고 그냥 여러분들만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직진할 것 같은 느낌 솔직히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우리 샤넬님은 어떠냐? 우리 샤넬님은 이 사람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 처음에 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어떤 사람인지 좀 감이 잘 안 잡힌다고 느껴지거나 좀 무모하게 나한테 너무 돌진해 오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좀 놀랄 수 있대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만큼 첫인상이 뭔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러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잘해주고 달콤하게 굴고 했을 때 여러분들 되게 좋아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이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의 이미지가 약간 당혹스러움이 있다? 약간 이 사람이 무대뽀로 돌진을 해오는 거 보고 좀 놀래는 느낌이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너무 달달하게 여러분들한테 잘해줘서 저 사람 알고 봤더니 되게 다정한 사람이네? 저 사람 처음에는 조금 무섭더니 되게 좋은 사람이네?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 상대방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상대방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궁합이 정말 중요한데, 자, 두 분의 궁합은요, 이 상대방이 진짜 계속 여러분들한테 직진해 오는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좋아하는 티를 내고, 여러분들한테 직진해 오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은 공식적인 사이가 진짜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왜 이 사람 반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공식적인 사이가 되고 나서 좀 자기 본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분의 궁합이 그대로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이가 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 되게 여러분들한테 헌신적이고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인 사이가 되면 되게 달달하게 잘해주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 카드가 데스, 무서운 칼을 든 데스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공식적인 사이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조금 내 생각과 다른데 이 사람 좀 약간 너무 화를 잘 낸다거나 내가 느끼기에는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약간 부정적이거나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어찌됐든 궁합은 이런데요. 실제 두 분의 흐름 한번 볼게요. 두 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두 분의 흐름은 처음에는 만나게 됐을 때 처음부터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한쪽이 분명히 한쪽한테 굉장히 짝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그 한쪽이 굉장히 이 연애하기를 바라고 그 상대방을 생각하다가 뭔가 고백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는 두 분은 이어질 흐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은 공식적인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느낌이 아니라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마음과 싫은 마음이 뒤섞여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호감은 들지만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약간은 어두운 면 그런 거를 느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은 그 가까이 친해질 기회가 조금 잡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같이 무언가를 막 하면서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이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내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한 사람의 짝사랑으로 시작돼서 그 사람이 고백해서 연애까지 가는 흐름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어지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열정을 가지시래요. 여러분들의 심장과 영혼에 즐거움의 노래를 허락하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가 될 수 있대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찾던 로맨틱한 파트너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구패의 확률 되게 높다, 얼굴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여러분들은 정말 커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실 때 좀 열정을 가지시래요. 자, 지금 첫 번째 고르신 분들 특징이 궁합도 그렇고 흐름도 그렇고 한쪽에 굉장히 열렬한 구애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쪽이 여러분들 같지가 않고 상대방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좀 열정을 가지셔야지만 뭔가 이 연애가 재밌어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애라는 거는 서로 당겨야 되는데 한쪽만 당긴다고 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항상 약간 수동적인 입장이시라면 여러분들도 열정을 가지시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미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건 잘하고 있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디 제 리딩이 여러분들의 연애사에 도움 되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 자, 두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12월 달에 들어올 이성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미 애인이 있거나 뭐 썸을 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누군가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들어온다면은 삼각관계에 휘말리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있는데도 궁금해서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미 나한테 있는 이 사람이 나오는 게 궁금해서 보시는 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12월 달에 인연이 들어오냐는 질문에 수성, 사수자리 2하우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새로운 이성과의 접점이 생길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말, 연락, 소개, 정보, 이동 때문에 이런 수성적 상황 때문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수자리 2하우스 조합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하다가, 소비하다가, 직장 주변에서, 아니면 무언가를 배우려다가, 그런 관련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가치관이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막 오가는데 괜찮은데?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맞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처음 보는 어떤 새로운 사람들과의 자리를 갖는데 이동을 하는 중에 이렇게 우연한 만남도 가능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분명히 말을 주고받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수성과 사수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 이성의 특징, 북쪽 노드랑 쌍둥이 자리랑 5하우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즐거움을 가져다 줄 사람으로 보여요. 약간 운명적 썸 아니면 운명적 설렘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데, 쌍둥이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되게 말을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말을 되게 재치 있게 잘하고 말이 잘 통하고, 그리고 5하우스이기 때문에 뭔가 설레고 로맨틱하고 되게 즐거운 그런 게 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되게 재미를 많이 갖고 들어올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렇게 소통하다가 만날 수도 있겠다. 취미를 즐기다가 만날 수도 있겠다. 어떤 이벤트로 연결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설렘을 그동안 못 느꼈다, 그러면 나 너무 설레는데?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실 거래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받는 느낌,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 사람 좀 싫어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냉랭하게 군다거나, 여러분들한테 약간은 무례하게 군다거나, 여러분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나 싫어하나? 이 사람 왜 이렇게 무례해? 이 사람 같은 스타일 싫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 그 첫인상이 안 좋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에 대한 첫인상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고 유난히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렇게 어딘가로 향하는데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나의 운명의 짝 같은데? 왠지 나랑 이렇게 수레를 같이 끌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할 확률이 높은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되게 좋아하는 느낌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외모는 어떠냐? 자, 외모가요. 극과 극을 달리는 느낌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자꾸 이 상대방의 모습으로 나오는 카드가 굉장히 남성적이고, 만약에 남성분이라면요, 남성적이고 선이 굵어요. 자, 여성분일 경우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작고 귀엽습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두 분의 조합이 안 어울려요,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의 외모는, 남자분 같은 경우는 등치가 장난 아니게 크고요. 근육질이고요. 약간 노안일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안이고, 너무너무 귀엽고 조그맣고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너무 두 분의 어떤 외모적인 게 갭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되게 재밌는 조합이다. 그래서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들이 만나시는 게 아닌가. 두 분이 만약에 사귀시게 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상대방을 보고서 별로 안 좋아했던 게 어쩌면 이 상대방이 너무 우락부락 생겨서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나는 꽃미남을 좋아하는데 막 우락부락이면 싫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안 좋아한다고 이렇게 나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외모가 너무 갭이 커요. 여자분일 경우와 남자분일 경우에 갭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떠냐? 자, 이 사람의 성격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좀 조용하고요. 좀 시니컬해 보일 수 있고요. 무뚝뚝해 보일 수 있고요. 차가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되게 반전이 있는 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용하고 말이 없는 줄 알았더니 되게 자신감 넘치고 되게 막 리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근데 그게 유독 이성들 앞에서 조금 그렇게 발현될 수 있거든요. 이분이 남자분이라면은 주변에 여자들이 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엄청 막 멋있는 척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약간 허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하여튼 좀 혼자 있을 때랑 사람들과 있을 때의 갭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원래는 인싸 기질이 되게 다분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 막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좀 이렇게 리더형이다.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형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어떠냐?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처음에 만약에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은요, 정말 달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막 선물을 많이 사준다거나,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막 카페를 간다거나 어디 여행지를 간다거나, 하여튼 되게 뭔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많이 쓰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부자인가 할 정도로 뭔가 물질적 공세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이 사람이 진짜로 그런 어떤 물질적 공세를 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한 거면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조금 나중에는 빈곤한 데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처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물질 공세를 하고 나서 미안한데 나 지금 약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꼬실 때는 오마카세 갔다가 여러분들을 꼬시고 난 이후에는 김밥 천국을 간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성격이 리더형이고, 좀, 원래는 되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느낌? 원래는 좀 시니컬한 느낌도 살짝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과 연애할 때 좀 드러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 곁에 있어주긴 할 건데,
조금 뭔가 이렇게 힘드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감싸주는 건 약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곁에 있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면은.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조금은 나도 힘든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나도 힘든데 너만 힘드니? 그래서 하여튼 좀 연애를 하는 중간에 두 분이 약간 삐그덕될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처음과는 약간 좀 확 식을 수 있는 느낌도 있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막 너무 막 사랑이 넘치고 막 너무 막 이러는데 중간에는 감정이 너무 빨리 식어서, 아니면 너무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막 물질 공세를 한다는 느낌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한테 열정을 쏟은 만큼 좀 지쳐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처음보다는 조금 그렇게 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은 그럼에도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으려고 하고요. 그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분이 만약에 조금 안 맞는 지점이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를 그래도 뭔가 상쇄시키고 두 분이 뭔가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연애 성향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해평이라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안정형이 맞고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으려고 하고 항상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건 맞다. 그래서 두 분이 대화를 되게 잘 하시면은 진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은 연애 성향이라고 저는 읽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9패인지 6패인지 한번 봤거든요. 자, 9패냐 6패냐? 저는 솔직히 9패일 확률이 되게 높아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 뭐 차를 마시든 술을 마시든 뭔가 대화를 하고 말을 섞어본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고요. 6패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카드는 6패가 나타나면 삼각관계 때문에 되게 고생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6패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누가 막 상처받게 되고 그러면은 연애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들은 9패일 확률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 어디에서 만나느냐? 이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는 장소는요, 굉장히 어떤 이벤트적인 공간에서 분명히 만나거든요. 제가 왜 아까 점성학 주사위에서도 뭔가 이벤트 같은 곳에서 만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소름 끼치는 게 진짜 무슨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떤 이벤트를 할 때 만나는 느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결혼식장을 갔어. 결혼식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슨 축제 같은 데를 갔어. 근데 그런 축제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한 달이 건너서 만나는 느낌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제가 왜 아까도 진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느낌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소개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두 분이 만나게 되는 어떤 장소라던가 특이점은 이런 곳이 확실히 맞다. 뭐가 반짝거리는 게 많고 꽃이 많고 화려한 게 많은 뭐 어떤 무대가 설치된 느낌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분명히 만나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사람과의 궁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 두 분의 궁합은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엄청 정성을 쏟으면서 관계가 이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두 분이 약간 타이밍이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처음에 너무 여러분들한테 반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물질 공세하고 엄청나게 잘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이 사람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생각한다던가,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좋아서 연락하는 거고 너가 좋아서 내가 선물을 해주는 건데 반응이 없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멈출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 사람 나한테 엄청 공들이다가 왜 지금 또 뭐야, 나한테 왜 연락 안 해? 왜 지금은 또 달라진 거야?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약간 그 마음의 타이밍이 약간 안 맞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되게 커졌을 때는 우리 샤넬님은 그냥 약간 받는 입장으로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음을 다 쏟은 후에 우리 샤넬님이 뒤늦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고추를 줬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되게 좋아하게 되면서 왠지 이 사람 너무 아쉬운데 이 사람 너무 아쉽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의 궁합이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뭔가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좀 매달릴 수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되게 많이 매달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 샤넬님이 매달리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샤넬님은 도대체 어떤 연애 성향이시길래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 자,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은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상대방이 되게 많이 좋아해야지만 만나시게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약간 까칠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좀 그 상대방에서 경계심을 좀 많이 세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누군가를 만나시면은 좀 싸울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되게 좀 별거 아닌 일에 자꾸 그렇게 싸우게 된다거나. 근데 여러분들 연애 성향도 이 상대방과 되게 비슷한 게, 그러고 나서 뭐 비온 뒤에 굳는 것처럼 되게 관계가 단단해지거든요. 아까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이랑 되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두 분이 천생연분이다, 저는. 천생연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게 속궁합을 중요시하는 느낌도 있고, 좀 되게 많이 철벽치다가 넘어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좀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지만 받아들이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은 이래 보인다. 자, 그러면 실제 두 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12월 달에 나타난다면은 두 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역시 여러분들은 철벽을 칩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 엄청 철벽 쳐요. 그래서 나타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엄청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내 스타일 아니야? 뭐가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어? 무서워? 막 이러면서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랑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같이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대화를 해볼수록 너무 괜찮은데,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이 상대방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뭔가를 베푼다거나 끊임없이 마음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일을 통해서 두 분은 사귀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나옵니다. 소름이죠. 제가 리딩 드린 그대로 나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결국 마음을 열고 사귀게 된다. 그럼 조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울메이트래. 이거 봐. 제가 두 분 진짜 천생연분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것은 너의 소울메이트야. 여러분들의 천생연분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하는 건 안전해. 너의 마음을 열고 높은 에너지를 주고받아.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철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 만나세요. 너무 철벽 치지 마시고 마음을 조금 오픈하시고, 정말 누군가와 좋은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는 거는 정말 축복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 자,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현재 12월에 나타날 여러분들의 이성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축제나 이벤트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만나시는 느낌이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공간의 느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면은 그런 취미를 하는 곳에서 만나는 느낌이 있고, 아니면 애초에 이성들을 만나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곳에서 만나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1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이성이 들어올 수 있냐는 질문에 금성 황소자리 8하우스가 나타납니다. 자, 엄청 끌리는 인연이 들어올 수 있대요. 굉장히 매혹적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금성과 8하우스의 조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강한 끌림을 느끼실 수 있고, 처음부터 깊은 친밀감을 느끼실 수 있고,
두 분이 뭔가 모르게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 사람 봤을 때 그냥 단순 호감이 아니에요. 어머, 이런 사람이 있네? 싶을 정도로 많은 매력을 느끼고요. 뭔가 외모라던가 목소리라던가 에너지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섹시하고 관능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황소자리랑 금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력과 센스가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팔하우스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두 분이 만나시게 됐을 때 깊은 대화를 하다가 뭔가 약간 비밀스러운 분위기의 장소에서 뭔가 두 분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서로한테 굉장히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강렬한 케미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을 또 점성학 주사위로 열어봤을 때 목성 염소자리 구하우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케일이 되게 클 거예요. 목성과 구하우스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아직도 공부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외와 관련된 확장적인 어떤 커리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시야가 넓고 논리적이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 깊이가 느껴질 거예요. 염소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책임감, 성실함, 현실력이 최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고 실제로 연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연인을 이렇게 고를 때 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목표가 되게 뚜렷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력도 장난 아니고 깊이도 장난 아니고 성숙함도 장난 아닌 이런 3박자를 다 갖춘 사람이 들어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지를 봤거든요. 여러분들의 느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진짜 두 분이 만나시는 곳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럭셔리한 곳, 예쁜 곳, 화려한 곳, 이런 곳에서 만나시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여자분이라고 한다면은 공주 대접을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남자분이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이 상대를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싶을 정도로 이 상대방의 외모라던가 전반적인 분위기에 굉장히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딱 봤을 때 완전 내 스타일인데 정말 깊이 빠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만족스러워하거든요. 이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 내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떠냐? 여러분들의 첫 이미지를 보고서는 그래, 저 사람 진짜 나랑 잘하면은 정말 현실적으로 만나서 뭐 연애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만큼이나 마음이 복잡해요.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마음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막 공주 대접을 해주고 막 왕자 대접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딱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연애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사람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사람은 연애 상대를 고를 때도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저 사람 왠지 나랑 진짜 연애를 하거나 결혼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진짜 그게 될까? 왜 걱정을 더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당장에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싶지만 연애에 몰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저 사람 정말 내가 앞으로도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인데 근데 내가 과연 이 사람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좀 약간 너무 겉모습과 속이 다를 것 같아요. 겉으로는 되게 여유롭고 다정하고 친절한데 속은 너무 복잡한 거야. 너무 생각이 많은 거야. 저는 좀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눈에 비친 이 사람의 모습은 되게 멋있고 예쁘고 여유롭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의 속마음은,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나서의 속마음은 되게 복잡하고 어둡고 걱정이 태산이고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든다고요. 지금 나인 오브 소즈랑 식스 오브 소즈랑 나인 오브 소즈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그러니까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막 생각을 해요. 과연 내가 샤넬이랑 연애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샤넬이랑 내가 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웃긴데, 처음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한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만큼 마음에 들어 하긴 하지만, 김치국 마시는 느낌도 있거든요. 뭐 처음 본 사람한테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죠. 뭐, 이 사람 너무 괜찮은데, 내 짝 같은데,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앞으로 연애하고 결혼까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 너무 웃기게도. 자, 이 사람의 그래서 성격이라는가 외모를 다 한번 파봤습니다. 자, 이 사람의 외모는요, 굉장히 운동 같은 거를 잘할 것 같은 외모래요. 활동적인, 액티브한. 그래서 잘 넘어지거나 잘 깨지거나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정말 왜 이렇게 우리가 딱 봤을 때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풍기나 봐. 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뭐 필라테스라던가 뭐 이런 운동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몸매가 되게 훌륭하시거든요. 그리고 근육질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은 좀 외모 자체에서 풍겨져 나오는 게 조심성이 없어 보이나 봐. 이 두 카드 다 조심성 없는 카드인데. 자, 오토바이를 막 이렇게 무섭게 타고 있고, 그렇게 타다가 지금 다리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천방지축 같다 보이나? 뭔가 되게 스릴을 즐길 것 같은 외모로 보이나? 진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서핑을 즐긴다거나 막 그런 뭐 오토바이 타는 걸 진짜 즐긴다거나 그런 느낌을 풍기는 외모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떠냐? 이 사람 성격이 되게 밝고 긍정적이에요. 되게 따뜻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다정한데, 와, 이 사람 내면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막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따뜻하고 다정하고 막 젠틀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속은 전쟁이 일어났어. 그만큼 이 사람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속이 복잡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되게 많고요. 치열하게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되게 치열하게 하고, 겉가 하여튼간에 겉과 속이 너무 달라. 겉은 평화로운 요트 위에서 이렇게 낚시를 즐기는 그런 성격인데, 속은 총을 들고 전쟁을 일으키는 성격이라고 나오잖아요. 너무 웃기게도. 너무 다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 자, 이 사람은요, 만약에 좋아하는 이성이 나타나면은 그 이성과 되게 함께 하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조심조심 다가옵니다. 처음에 되게 조심조심 흔들흔들 거리면서 다가와요. 흔들흔들 거리다가 여러분들과 사랑의 나무를 심고 그것을 가꿔 나가고, 또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하고 즐거운 데이트 하려고 하고, 이 사람은 안정형으로 보이고 가면 갈수록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나 처음에는요, 좀 비틀비틀 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이 사람이 날 진짜 좋아하나? 안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위험하게 다가오는 느낌도 있어요. 이 배가 있는데 배 두 개 위에 다리를 걸치고 다가온다는 거는 어쩌면 이 사람이 되게 아까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A랑 B를 두고 여러분들과 막 이렇게 비교한다거나, A는 어떻고 B는 어때? 누구한테 가지? 누구한테 가지? 처음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를 정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되게 안정적으로 사랑을 계속 키워나가요. 자, 되게 희한한 게 이 사람 연애 성향이 목성 나오거든요. 목성이 확장의 별이에요. 확장의 별. 그래서 다행히도 이 사람은 안정형이고,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해질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분의 궁합이 중요한데, 자, 두 분의 궁합. 두 분은요, 막 처음에 서로 간을 본다거나 아니면 한쪽이 되게 적극적으로 들이댄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쪽이 먼저 되게 적극적으로 들이대서 그게 시작이 돼요. 되게 묘한 게 매지션과 더월들과 이렇게 바로 연달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좀 약간 티를 많이 내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티를 많이 내서 사귀게 되고 그래서 사랑을 완성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 한 사람의 추진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느낌인 거고 다른 쪽은 여러분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과 가만히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같이 못 가잖아. 갈 수가 없잖아. 그런 느낌의 궁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두 분은 나중에 약간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인지 아니면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누굴까?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을 열어봤거든요. 우리 샤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가만히 있는 성격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완전히 관계 주도권을 갖고 나를 이끌어 나가면 따라가는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상대방과 그런 게 잘 맞지 않으면서 좀 관계가 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그 발을 맞춰 나가는. 근데 다행인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발을 맞춰서 같이 가게 된다 소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자꾸 받으려고만 한다거나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하기를 바란다거나 뭐 뭔가를 연애적인 걸 할 때 그 사람이 다 주도해서 해주길 바란다거나 이러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아, 내가 좀 잘못했네. 내가 가만히 있었네. 내가 너무 받기만 했네. 약간 반성하시면서 이렇게 발맞춰 나가시게 된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만히 서 있던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되게 열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구애를 해서 두 분이 사귀어서 더 월드카드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다. 두 분의 궁합이. 근데 어찌됐든, 두 분이 제가 봤을 땐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발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이 사람이 6패인지 9패인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9패인지 6패인지. 자, 이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 9패의 확률이 좀 더 많고요. 6패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확률상 9패의 확률이 되게 높아 보이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많은 애정을 쏟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6패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진짜 어떤 이벤트적인 공간에서 이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는 느낌 정말 많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무슨 축제를 가거나 어떤 무대가 있는 곳을 간다거나 어떤 공연을 보러 간다거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것을 배우는 모임에 간다거나 뭐 이렇게 춤을 춘다거나 운동을 하는 어떤 모임 속에서 만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밤에 만나는 느낌도 있습니다. 6패 같은 경우는. 그래서 6패랑 9패 다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지, 봤을 때, 진짜 여러분들은 뭔가 이벤트 공간이 맞아요. 자꾸 뭔가 이렇게 결혼식도 나오고, 공연하는 것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장소예요. 되게 뭔가 부티가 나는 장소, 뭔가 되게 화려한 장소, 꽃이 있는 장소, 보석이 있는 장소, 사람들이 되게 많은 장소, 이런 공간에서 이런 때 만나게 된다라고 딱 얘기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원 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래요. 이거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은 멈춰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이 울타리 속에 가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컨트롤권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는 여러분들한테 있지 남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울타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본인이 나오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나버리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나버리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새로운 거를 싫어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고
여러분들이 통제를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 통제를 엄한데 하고 계시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제해야지 남을 통제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해야지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실 것이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통제력을 내려놓으셔야지만 자연스럽게 상황이 흘러갈 거라는 조언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리딩이 여러분들의 연애에 도움 되시길 빌면서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 두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한테 12월에 나타날 이성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이성이 여러분들과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는 결혼까지 갈 수 있는 느낌이 있고 동거까지 할 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구패를 싫어하실 수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과 사귀었던 사람, 썸 탔던 사람, 그래서 헤어졌던 사람, 싸웠던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있다. 그러면 이 이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가능성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이성이 나타날 가능성으로 수성, 물고기 자리 12하우스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가냘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용하게 연락이 온다거나 은근하게 연락이 온다거나. 자,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유폐인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의 SNS, DM, 익명성,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계속 관찰하고 훔쳐보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은근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여러분들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여러분들 사진에 댓글을 남긴다거나 심지어는 DM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은근하게 신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12하우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숨어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손가락 하나씩 보여주는, 손가락 2개 보여주는, 손가락 3개 보여주는 이런 느낌으로 되게 은근하게 여러분들을 찔러보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사람의 특징은 금성 계자리 2하우스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 되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안정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챙겨주려고 할 거고요. 애정 표현이 되게 조용한데 다정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안정적인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감정이 섬세하고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성향일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한테 되게 가족처럼 대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역시 여러분들한테 정서적으로 기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만약에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우리 샤넬님 마음이 어떤지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은 나의 운명의 대상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드신대요. 나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나랑 너무 대화가 잘 되는데? 이 사람 완전히 나의 배우자감인데?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보여줘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믿음직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의 연애적 특징과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마음에 들어 하세요. 진짜 되게 편안하다. 되게 안정감 있다. 신뢰가 간다. 자, 근데요, 되게 묘한 거는요, 이 상대방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여우 같은? 그리고 남자분이면 늑대 같은 느낌이 든대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과 너무 다르죠. 여러분들은 되게 안정감 있고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느낌인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걱정하는 느낌? 이 사람이 진심일까 아닐까?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일까 아닐까? 그리고 혹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첫 인상은 너무나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외모부터 성격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사람의 외모는 진짜 너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군계의 일학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되게 돋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들과 정말 잘 어울리는 외모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두 분이 서 있는 걸 보면은 애인 아니야? 부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풍긴대요. 그래서 외모가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이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실 거고 뭔가 나랑 비슷한데?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외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되게 예쁘고 잘생기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분의 성격은 어떠냐? 텐 오브 펜타클과 여왕의 칼이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 성격이 제가 아까 왜 안정감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안정감이 되게 많아요. 진짜 가족을 되게 중요시 여길 것 같은 느낌이 딱 나오거든요. 가족 카드가 성격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싸 기질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들과 하고 섞이는 거,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너무나 편안해요. 되게 편안하고 무엇보다 자기 사람, 가족이라던가 친구라던가 애인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격이면서도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성격이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어떠냐?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처음에 여러분들과 연애를 하게 되면은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는 연애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할 틈이 없을 거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과 어디 놀러 가는 걸 되게 좋아한다거나 여행 가는 걸 되게 좋아한다거나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만 서면 아이처럼 변한다거나 순수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랑 처음에 연애하면요 너무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처음과는 약간 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면은 그 상대방의 소중함을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처음과는 다르게 뭔가 처음에는 나한테 엄청 다정하고 나한테 엄청 잘해줬는데 지금은 뭔가 대면대면해 하고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대요. 근데도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못해주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은 커플들이 싸우고 또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연애는 변합니다. 특히 처음에 엄청 끌어올랐을 때와 시간이 흐르고 난 이유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신다거나 그러면요, 좀 이분은 안 만나려고 하실 것 같아요. 안 만나려고 하시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인정 안 하실 확률이 좀 높고요. 좀 약간 여러분들을 대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의무적으로? 약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상대방의 연애 성향 자체가 처음에는 너무 따뜻하고 너무 이제 좋은데 가면 갈수록 본인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일에 집중하는 거, 자기 어떤 커리어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화를 내신다거나 너 일이야 나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분 자체가 특히 남자분들이 이런 경향이 되게 많은데 연애를 할 때는 초반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하늘에 달도 따다 줄 것처럼 엄청 잘해주죠. 근데 막상 여러분들과 이제 공식적인 사이가 되고 나면 예전만큼 그렇게 잘해주진 않아요. 근데 많은 여자분들이 그거를 변했다.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러면서 되게 서운해 하신다거나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이 상대방과 비슷한 게 본인의 일에 집중하시고 이 상대방과 되게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는 또 열심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상대방 분이 어쩌면은 좀 실제로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흥미가 떨어진다고 있죠. 약간 잡은 물고기에 먹이 안 준다는 말처럼 내가 이제 잡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먹이를 안 주는 거죠. 여러분들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약간 그런 느낌이 솔직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분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다른 이성을 또 만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처음에 그 달콤함을 위해서 자꾸 새로운 이성을 찾아다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부디 아니길 바라고 이게 제너럴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 성향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 조금 그 이유가 약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은 두 분의 궁합이 중요한데 제가 두 분의 궁합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런 이 상대방의 특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두 분은 엄청나게 밀당을 하고 서로의 마음을 안 보여주려고 하다가 어떤 한 시점에서 마음이 확 열리게 되면서 되게 친해진다거나 되게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두 분 다가 처음에 마음을 막 오픈하는 것 같진 않아요. 두 분의 궁합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담아두고 보여주지 않는다거나 이 상대방도 마음속으로 담아두고 보여주지 않는다거나 약간 밀당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밀당하는 느낌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두 분이 서로를 되게 싫어할 수 있어요. 되게 싫어하다가 뭔가 하나의 공통점으로 되게 친해질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같이 술 먹는 걸 되게 좋아한다거나 뭔가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또 분위기가 풀어져서 되게 사이가 좋아진다거나 그래서 두 분은 궁합 자체가 두 분만 만나시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과 함께 할 때 굉장히 살아나고 굉장히 좀 오래 갈 수 있는 느낌이 드는 궁합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약간 해피형 성향이 있어가지고 두 분만 있으면 연애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주변에 친구가 되게 많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뭔가 같이 모이면서 연애가 되고 만남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여러분들과 이 상대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대방의 특징을 열어봤을 때 금성 계절이 이하우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되게 따뜻하고 안정감 있고 진심으로 챙겨주려는 사람인데 뭔가 여러분들과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을 열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철벽을 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타로 열어보고 나서 드는 느낌은 여러분들은 어쩌면 불안형이거나 회피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상대방한테 막 흔들려서 이 상대방한테 마음을 줬는데 이 상대방이 예전만큼 나를 좋아해주지 않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좌절을 한다거나 슬퍼한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방어적인 게 되게 강하게 느껴지고 마음을 오픈을 잘 안 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을 열고서 상처를 받는다거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 자체가 조금 연애를 하실 때 뭔가 그 상대방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감정 교류를 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9패인지 6패인지 물어봤거든요. 자, 제가 봤을 땐 9패, 6패 다 가능성이 높고요. 9패든 6패든 되게 묘한 게 약간 좀 이 사람이 뭔가 생각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는 9패도 싫고 6패도 그닥이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뭔가 타로에 투영된 느낌이 있거든요. 어쨌든 9패와 6패 다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자, 두 분은 분명히 뭔가를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게임을 즐기신다거나 어떤 내가 되게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있어. 운동을 좋아하신다거나 사람들과 뭔가를 막 열심히 하다가 만나는데 이게 다 게임과 관련된 느낌이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즐겁게 뭔가를 하다가 이 사람과 그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뭐 서바이벌 게임을 좋아해. 그래서 그런 동호회에 가입했어. 그래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놀다가 이 사람과 이렇게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과 무슨 활동을 하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그 통제권을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굴러가야 되라고 약간 고집을 부리는 게 있다면은 그거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느끼는 건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통제욕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게 통제를 하시려는 게 있다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다 이렇게 통제를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유독 마지막 조언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통제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뭔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한테 로맨스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방금도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 봤을 때 뭔가 여러분들이 되게 방어적인 느낌? 마음을 약간 열지 않는 느낌? 아니면 상대방한테 너무 과하게 의존하려는 느낌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연애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좀 제거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연애 운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디 우리 샤넬님의 연애가 잘 풀리시길 빌면서 전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